식사들 하셨습니까? 날이 더워도 습도가 별로 없어서 지낼만 했는데 다시 장마가 왔습니다.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니까 걱정이 좀 됩니다. 여러분은 비 피해 없이 남은 여름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은 각 메이커에서 프로모션 한다고 광고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죠? 중고 오토바이 물량도 넘쳐서 그런지 가격을 많이 내려서 파는 것 같고요. 젊은 층도 리터급이나 고급 오토바이보다는 저렴한 125cc 슈퍼커브나 헌터커브 등으로 입문하는 영상들이 많이 늘어나고 SNS에서도 화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고급 고배기량 오토바이 입문이 많이 줄긴 한 모양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토바이 판매량도 많이 준 상황에 배달 시장도 위축되어 이제는 배달용 오토바이도 판매량도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문도 아주 잘 따져보고 입문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까짓거 돈에 곰팡이 필 정도로 돈이 많다면이야 어떤 거 사든 그냥 손해보고 팔아도 되지만은 대부분 중년에 입문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죠. 다들 빡빡한 삶을 사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그지 새끼가 취미는 무슨 취미냐라고 돈이 없으면 취미도 하지 말라고 하는 부류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세계는 그들의 세계고 우리는 대부분 빠듯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챙겨봐야 할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오토바이라는 것이 차량과 좀 다르게 직관적이지 않은 면이 좀 많고 이미지와 다른 면이 많아서 차량과 무엇인가 좀 이질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메이커만 보고 꿈에 그리던 오토바이를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타보면 내 생각과 다른 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입문을 포기하거나 기변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다른 오토바이를 타보지 않고 경험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원래 오토바이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모르고 타는 경우도 부지기수죠. 그리고 본인의 꿈에 그리던 메이커, 모델로 한정해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경험 많은 분들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줘도 귀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 더욱 실패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취미라는 영역이 가성비 따지고 이것저것 살피며 한다는 것 자체가 불만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빼고 오늘 영상은 진짜 달리고 싶고 라이딩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봐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그로 끌려면 본인 채널에서 영상으로 하든지 남의 채널로 와서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배설하고 가는 인간들 착실히 캡처해놓고 있으니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계 넘어서 빡치면은 그냥 변호사한테 알바비 하라고 넘깁니다. 캡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누구에게 반말을 들을 정도로 젊지도 않고요. 반말 하고 싶으면은 니들이 잘 가는 커뮤니티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채널 와서 찌그리지 말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오토바이를 선택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출퇴근용 오토바이를 고르는 문제를 다룰 때 미국 기사에 거론한 이야기지만은 미국은 일상생활에 오토바이 문화가 많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법을 잘 알고 실천하는 분위기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유럽이 허세나 가오를 따지지 않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류는 아주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라이더는 실용적인 선택을 많이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를 누빌 오토바이를 고를 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라이딩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기사에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오토바이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시선이죠. 기사에서는 본인 취향이 파워나 속도를 원하는지 날렵한 스타일과 민첩한 움직임을 원하는지 아니면 멋진 스포티한 감각이나 아니면 첨단 기술 최신 기능을 가진 오토바이 중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라고도 기사에 되어 있었습니다. 선택하기 전에 각 오토바이를 직접 시승해보고 핸들링과 승차감을 느껴보고 직접 선택하라는 말도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유지비나 보험료 그리고 나중에 팔 때 예상 가격들을 고려한다면은 결정을 내리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성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목적을 정확히 하고 본인이 취향을 고려한다면은 본인에게 잘 맞는 아주 편안하고 즐기기 좋은 오토바이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토바이 선택할 때 오토바이 어떤 것을 우선 고려하고 확인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성, 가성비. 중년에 오토바이 입문하는 경우 대부분 필요에 따라서 입문하는 경우보다는 어렸을 때의 꿈이나 희망, 평소의 소원에 의해서 입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주변의 경험이나 조언을 무시하고 본인이 꿈만 쫓아서 무작정 입문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다 이게 아니다 생각되면 포기하거나 기변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감성과 간지냐, 이성적 판단과 가성비냐의 선택을 해야 할 경우도 있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다 좋은데 한번 실패하면은 너무 많은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타격을 입는 것이 취미 분야이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성적 사고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먼저 입문을 하여 많은 경험을 한 라이더의 조언이 아주 중요한 선택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유를 가지고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고 많은 정보를 접하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두 번째, 목적성. 포물 잡기 위한 가오나 과실을 위한 목적인지, 장거리 여행을 위한 목적인지, 가족과 함께 텐덤을 위한 목적인지, 출퇴근을 하기 위한 목적인지, 속도나 성능을 느끼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비포장길이나 산을 타기 위한 목적인지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목적성에 부합하는 오토바이를 철저하게 고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적성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생각을 정할 필요가 있죠. 사실 이 과정이 무척 중요한데 의외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는 목적성을 부여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라이딩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면은 선택의 오류를 범하는 일이 줄어들어 오토바이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일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 목적성이 명확하다면은 가성비를 따질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게 되죠. 그러면 오토바이를 알아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배기량부터 천천히 오토바이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셋째, 디자인 스타일.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디자인이나 스타일에 한번 꽂히면은 참 바꾸기 힘든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본인에게 잘 맞는 스타일이나 디자인에 관한 생각이 틀리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죠. 생각은 아메리칸 스타일을 원하는데 속도도 내고 싶고 막 비포장도 가고 싶고 도심에서도 막 타고 싶고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입문 초기에는 이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오토바이라는 게 타다 보면 힘들고 무리한 생각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죠. 그래서 기변을 하거나 기출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실패의 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시간도 벌고 오토바이 실력도 늘리기 위해 저배기량을 일정 기간 타보라고 권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알아가다 보면은 서서히 원하는 스타일이나 방향성에 대한 개념이 잡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달려들지 말고 천천히 서서히 오토바이를 알아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즐기기 위한 기종이나 모델을 선택하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시트고. 오토바이를 처음 입문하는 분들이 그나마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시트고일 겁니다. 진짜 발가락만 닿는 것과 발바닥이 닿는 차이는 오토바이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발가락만 지면에 닿는 경우는 절대 오토바이 무게중심이 넘어지는 상황에서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바로 제궁을 하죠. 그나마 발바닥이라도 닿는 경우는 중심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고는 시트 형상에 따라서 실제 발착지성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도 하죠. 특히 스쿠터의 경우는 낮은 시트고 대비 시트가 넓어서 발착지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고배기량의 경우는 오토바이 엔진 때문에 기본 차체가 넓어서 은근히 발착지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토바이에 앉아보고 시트고를 확인하고 오토바이를 구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무게감. 오토바이를 추단하는 결정적 요소는 시트고보다 무게감이죠.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주차나 주행감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기도 힘든 것은 당연하고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오토바이가 발착지성까지 좋지 못한다면 정말 힘들죠. 무거운 오토바이가 발가락만 닿는데 버티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실제 무게보다 무게중심이 높아서 셀프 스티어가 생기거나 특히 서행시 제궁하기 쉬운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슈퍼커브나 스쿠터, BMW RNG를 가진 오토바이가 무게중심에서는 압도적으로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리터급 아메리칸이나 지상고가 높은 어드벤처 멀티 계열이 무게감을 더 느낄 수도 있죠. 나이가 먹을수록 가벼운 오토바이를 찾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토바이 무거울수록 진짜 힘듭니다. 여섯 번째, 시트 포지션, 승차감. 장거리 라이딩이나 오래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 요소가 많지만은 시트 포지션이나 승차감이 좋지 못하면 엄청나게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발을 놓는 스텝 위치, 핸들 높이, 핸들과의 거리를 말하죠. 스텝 위치 때문에 무릎이 접히는 각도로 인해서 다리가 저려서 오래 라이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스텝이 너무 낮아서 코너링 때 스텝 슬라이더가 너무 땅을 긁어서 코너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핸들의 높이가 낮거나 멀면은 허리를 세우고 라이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무게중심이 손 쪽으로 쏠려서 어깨, 손목, 손바닥 이런 것이 아파서 라이딩을 길게 못할 경우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포워드 스텝을 가진 아메리칸 크루저나 투어링이 이런 면에서는 아주 편한 자세를 만들어 오래 라이딩하기 좋죠. 반대로 알차나 고속투어러 네이키드 등 속도나 성능 유지 오토바이들이 불편한 시트 포지션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불편한 포지션이 어떤 오토바이냐면은 발판 스텝은 포워드, 즉 발을 앞으로 쭉 뻗어서 타는 포지션인데 핸들은 낮은 오토바이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할리 브레이크아웃이 대표적인 오토바이인데 핸들도 낮고 발도 앞으로 포지션되어 있다 보니까 허리를 접고 오토바이를 타게 되다 보니 이게 보기보다 허리가 엄청 아프죠. 거기다 오래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도로가 좋지 못해서 오토바이를 쿵쿵 치는 상황에서는 허리로 충격을 다 받다 보니까 허리가 아작날 정도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포워드 스텝이라고 그래서 다 편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나이 먹으면 편한 포지션을 가진 오토바이들이 압도적으로 라이딩하기 편한 것이 사실 같습니다. 우리네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오토바이 빵이죠. 엔진도 큰 게 달려야 하고 연료통도 커야 좋아합니다. BMW나 혼다처럼 일부 멀티기종은 연료통만 키운 빵이 큰 오토바이를 아주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잘 먹힙니다. 저도 빵 큰 거 어지간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빵이 큰 것이 오히려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연료통이나 엔진빵이 크다 보면은 시트에 앉았을 때 가랑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은근히 니그립도 안 되고 가랑이를 오래 벌리고 앉아 있으면은 골반이 아파서 오토바이에서 내리면은 걸음걸이가 잘 안 될 정도로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빵이 넓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승차감도 무시 못할 면이 좀 있습니다. 성능 유지 오토바이들은 특히 승차감이 좀 딱딱하고 불편한 면이 좀 있죠. 이런 오토바이들을 오래 타게 되면 허리도 아프고 골도 울리고 몸도 아프고 막 그러면은 본인에게 맞지 않는 오토바이입니다. 그로 인해 고생하는 라이더들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일단 시승해보시고 편한 승차감을 가진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것도 실패하지 않는 좋은 방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번째, 클러치 진동. 중년의 오토바이에 입문하면은 가장 걸림돌이 클러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수동으로 한 번도 운전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더 힘들어지고 벽으로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클러치가 무겁기라도 한다면은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 클러치죠. 어떤 오토바이는 클러치가 가볍고 어떤 것은 유압 클러치가 장착되어 나오는데도 무거운 기종들이 있습니다. 클러치 케이블을 개조하고 클러치 감도를 조절하는 보조기구도 팔고 있지만은 솔직히 무거운 클러치는 라이딩의 방해 요소인 것은 분명하죠. 가벼운 클러치감을 가진 오토바이가 확실히 도심의 복잡한 도로를 빠져나가는데 라이딩에 도움이 됩니다. 또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은 진동이 없는 오토바이는 없습니다. 단기통 오토바이에서 특히 진동이 심한데 구조상 RPM이 올라갈수록 진동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2기통도 마찬가지인 경우도 많고요. 3기통 이상으로 가면은 진동이 덜하긴 하지만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죠. 이게 구조상 문제인 경우도 있고 엔진 밸브 간격이나 점화 타이밍이 정비가 안 되면 진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동이 많은 오토바이를 고동감이라는 감성으로 타는 경우도 있지만은 솔직히 진동 많은 오토바이가 라이더나 오토바이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나사를 조여주지 않으면은 오토바이 부품이나 부착물이 진동으로 빠져서 도망가는 일도 많고 사람도 피곤하고 지치죠. 진동 많은 오토바이를 타다 진동 없는 오토바이를 기변하면은 신세계를 만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 같습니다. 그래서 할리 타다 골든힐로 가면은 다시 할리를 안 타는 경우가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동이 없는 오토바이가 사람도 편하고 오토바이 내구성도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라면은 진동 없는 오토바이 탈 것 같습니다. 8번째, 운영비. 중년의 오토바이를 사면 가장 놀라는 것이 등록할 때 보험료와 운영비일 겁니다. 예전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책임보험료가 25,000원에서 3만원 중반대로 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었었는데 지금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처음 가입하는 사람은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을 책임보험만 하지 말고 종합보험을 가입해도 가격은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종합보험이 된다면은 가급적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이 쌓이면 보험료가 급격하게 내려가긴 하는데 중간에 오토바이를 팔거나 이렇게 해서 소유 경력이 단절되면은 보험 경력도 단절되어 보험료 할인 혜택이 줄어 보험료가 다시 높아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은 당연히 수리를 하게 되죠. 수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는 사실이겠지만은 수리비가 수입 자동차 수리비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수리비가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교체가 필요한 타이어, 브레이크 라이닝만 보더라도 수입차보다 비싼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 면에서 125에서 350cc 스쿠터나 수동 오토바이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수리비나 보험료가 엄청 저렴합니다. 타이어나 라이닝이 몇만 원밖에는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비싼 보험료 운영비를 써야 하는 고배기량을 타는 것보다는 진짜 즐기려면은 저배기량이나 쿼터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것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것이 사람이다 보니까 가성비만 따지면서 오토바이를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돈 문제와 상관관계가 많으니까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9번째, 환금성. 돈이 많아서 까짓거 돈 몇천 쉽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고민 없이 비싼 오토바이 막 사서 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몇 안 되죠. 다들 용돈 아끼고 마늘님 눈치 보면서 즐겨야 하는 현실과 부딪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오토바이를 타다 기변을 하거나 접을 때 팔면 얼마나 건지는지를 알아야 손해가 좀 덜하겠죠. 5천만원짜리 오토바이 사서 몇 년 타다 팔면 50%만 건지면은 2,500만원이 날아가는 거죠. 그냥 해마다 오토바이 감가상각으로 1,000만원씩 날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보험료, 운영비 아무리 아껴야 소용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런 오토바이는 몇 년간 탄 것을 타면 오히려 땡큐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중고 가격이 떨어진 오토바이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또 같은 포맷의 오토바이 경우라도 중고 가격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르자 750과 ADB 750, 포르자 350과 ADB 350이 대표적으로 ADB가 신차 가격이 더 높은데 이상하게 중고 가격이 더 낮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수요 차이가 있어서 그런 듯한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요즘 중고가가 감가상각이 많은 오토바이 중 대표는 할리, 로얄 엔필드, 두카티 등이 유난하게 중고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유가 많겠지만은 해외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폭리를 취한 면도 있고 거기다 할인 판매, 프로모션이 많아서 할인 가격만큼 중고 가격에 반영된 면도 있습니다. 거기다 경기도 좋지 못하고 인기도 떨어져서 수요가 줄어서 거품이 빠져서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요즘 중고 가격이 똥값이 되었죠. 이럴 때 중고로 좋은 가격의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잘 즐긴다면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유행이라는 것이 돌고 도는 것이라 언젠가는 다시 유행이 돌아오면은 중고로 산 오토바이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은 중년에 오토바이를 입문하는 분들을 위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중간중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들을 모아서 종합편으로 만든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년에 어떤 취미를 하든 남의 눈이 있어서 참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한국 정서상 오토바이 탄다고 하면은 처음 듣는 말이 오토바이 뭐 타? 이거죠. 할리나 BMW 골드윙 탄다고 하면은 일반인도 90%는 오 하면서 급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PCX 탄다고 하면은 배달력? 이러면서 좀 아래로 보는 경우가 많죠. 혼다 레벨 500 정도 탄다고 하면은 할리 아니네 하거나 위험하게 왜 오토바이 타냐고 나무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상처받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눈치를 전혀 안 보고 오토바이를 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망가짐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오토바이 탄다고 이야기 안 하는 것이 편할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몰려다니는 것보다 맘에 맞는 친구나 차라리 독고다이를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몰려다니면 더 눈치 보거나 휩쓸릴 가능성이 오히려 높죠. 본인이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라면 그렇지 않지만은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위험한 오토바이 탄다고 가족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나가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참 비참하죠. 이런 문화를 만든 것은 결국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만든 계급 문화죠.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성과 간지냐, 이성적 판단이냐, 가성비냐, 어렵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게 대비 잘 하시고요. 며칠 지나면 다시 오토바이 타기 좋은 시즌이 올 것 같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아직도 초복이 안 지났습니다. 복날 맛있는 거 드시고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